인적 자원의 개발이죠. 문제는 인적 자원을 개발이라는 거 안에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뭐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외식 기업은 여기 나오죠.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동 집약적 사업,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잘해야 된다. 이 개발 내용에서는요, 통상 보면, 다음 순서 보시면 아마 OJT가 나올 거고요, OFJT가 나올 거고, 그 두 가지의 교육 방법이 아마 소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입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중간 관리자는 어떻게 할 거냐. 통상 그 매장에는 보면은, 처음에는, 처음에 팀 멤버고요. TM이라고 쓴 것은 팀 멤버고, 그 다음에는 캡틴, 그 다음에 매니저, 그 다음에는 GM이라고 해서 점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외식 매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식 매장 말씀드리는 팀 멤버라는 건 처음에 들어간 사원. 캡틴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뭔가 이 매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 측면이 가능하다. 캡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트레이너라고 부르기도 해요.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매니저. 저희가 이제 각 이 직급마다의 능력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장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에 대한 발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매장에 대한 P&L 관리가 필요하다. P&L이라는 거는 P&L이라고 쓰는데 뭐 쉽습니다. Profit and Loss.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다. 발주할 수 있다. P&L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는 발주를, 그러니까 식자재를 사는 거를 적정량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 사고, 양파 한 망 사고, 양배추 사고, 뭐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매장에서 신선하게 쓸 수 있는 적정량을 사는 부분이 발주를 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P&L, 손익계산서를 할 수 있느냐? 손익계산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당장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수익을 벌고자,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대한 일기를 가계부를 쓴 다음에 이 가계부에 가계부를 넣고 분석을 통해서 다음 달, 다음 주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느냐, 그걸 P&L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팀 멤버는 이건 뭐 시간이 좀 뭐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필요하겠지만 이 매장에서 하는 조리 스킬을 다 이틀 할 줄 아는 자. 예를 들어서 홀에 들어오면 고객을 리딩할 수 있는 자. 메뉴에 대해서 추천도 할 수 있고 백단가를 업셀링하기 위해서 메뉴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고객마다의 메뉴를 업데이트하거나 프로세스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자. 캡틴이나 트레이너는 이 팀 멤버를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겠죠. 이 정도의 부분에 그 직급들이 요구하는 그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계속 필요해요. 그 부분이 OFJT하고 OJ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는 보시면 정서적인 만족감. 내가 진짜 뭘 알아가고 있구나. 단순하게 내가 공장에서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라면 하나를 끓이는 데 있어서도 라면을 어떻게 끓이면 조금 더 내가 맛있게 끓일 수 있을 만큼 난 알게 됐다. 정답이 뭘까? 사고율 감소. 주방에서, 홀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안전사고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도 칼을 다루는 일이고 주방에 요즘에는 국산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던가 홀에서 일어나는 일들. 홀에서는 절대 뛰지 마라.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럽다는 부분에 표기를 해놔라. 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사후율 감소, 결분과 이직률 감소, 의사소통 개선, 동기부여, 조직에 대한 자부심 향상, 승진 기회, 품질 개선, 불편 감소 이런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우선 문서적으로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모티베이션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기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에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직원들을 뽑았을 때 면접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보면 뭐 꿈이 뭐니?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나중에 뭐 장사를 뭐 이렇게 장사하고 사업은 다르지만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거, 외식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뭐 저 같은 이제 그 외식 업체 내에서 좀 이렇게 상급자로 올라가고 싶은 꿈들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개별적으로 다 개개인적인 목표와 꿈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꿈의 어느 정도의 그 교집합적인 부분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을 개발할 때는. 고객에게 훨씬 상회하는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와 배려에 대한 부분도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한 번쯤은 국어사전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신다던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가맹점들, 저는 이제, 한 300개, 400개 정도 되는 가맹점을 이제 관리를 해보는 것도 많이 해봤는데, 가맹점주님들 오픈하기 전에 가맹점 교육의 제일 첫 시간은 제가 하거든요. 그때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이 내용입니다. 사장님들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답을 달아주실 분은 답을 달아주셔도 돼요. 뭐, 맥주 3병 시키면 오징어 완주를 서비스를 주는 그게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게 서비스입니까? 배려는 뭡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했을 때 솔직히 그 여러분들 학교 다녀보셨지만 선생님들이 내가 앉아서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보일 것 같아도 선생님들 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고객들은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서 있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면 밥을 먹고 있는데 음식은 잘 나갔는데 표정이 음식이 맛이 없나? 아니면 저분 저 식사하시는데 좀 김치나 단무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미리 가서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서비스나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하게 어떻게 보면 외식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홀에서 근무하거나 주방에서 근무할 때 대부분의 가져야 되는 정서적인 만족이 뭐라고 하다 보면 내가 서브하는 테이블의 고객은 내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어. 그런 느낌 받았을 때. 고객이 스테이크를 미디움으로 시켰는데 난 진짜 고객이 생각하는 미디움으로 고기를 구워서 서브해드렸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켰다는 그런 성취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게 느끼도록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식 사업에서 진짜 맞게, 본인과 맞다라는 판단을 내고 표현을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전에 제가 소개 말씀드렸죠. OJT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프, 오픈 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쉽게 그냥 오프데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통상 뭐 할 때는 대부분 OJT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메모가 가능하시면 어, 교육을 하는 분, 이게 OJT는 쉽게 말씀드리면 1대1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너가 캡틴이 사원을 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웃백에는 툼버 파스타가 유명하잖아요. 툼버 파스타를 어떻게 조리하느냐. 자, 우선 팬에다가 기름을 10g 넣어. 기름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으면 파스타를 넣어. 파스타를 넣어서 파스타의 온도가 올라간 것 같으면 소스를 넣어. 소스를 넣어서 소스가 끓으면 그릇에 이렇게 서브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한번 하고 한 번 팀 멤버한테 해보라고 시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OJ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특징이 나와 있죠. 훈련 내용이 매우 실제적이기 때문에 직무 향상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OJT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워스토리, 전쟁 스토리, 워스토리, 디스커션, 토론하는 방법, 렉처, 강의하는 방법, 롤플레잉. 뭐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OJT 여러 가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상 이제 뭐 보면 뭐 마니또 제도라던가 멘토 제도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 한 명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매장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멘토라고 하잖아요. 그 멘토를 한 명 이제 심어줘서 OJT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플레잉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 직원이 되게 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좌절하거나 실망한 것 같으면은 워스토리. 나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어. 나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데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디스커션이라는 거는 어떤 뭐 홀에서 예를 들어서 홀에서 뭔가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을 제기했는데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었다라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까? 솔직히 뭐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매뉴얼은 다 있긴 한데 그 매뉴얼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듯이 고객도 한 명 한 명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느끼는 부분이. 또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도 그 표현이라는 게 죄송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경우에 디스커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게 조금 더 이런 컴플레인을 좀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렉처라는 부분은 이제 뭐 매니저라든가 이제 DM이라든가 점장을 한번 모셔서 뭐 한번 뭐 강의를 한번 들어본다던가 여러분께서 지금 저의 말씀을 듣고 있듯이 이런 강의를 듣는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OJT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일 또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신입 직원이 아니면 다른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직무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으시고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그 매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제가 했던 방법 중에 OJT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퍼레이티라는 거는 이제 전문 교육기관, 연수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밖에, 뭐 예를 들어 다른 시간을 할애를 해서 뭐 다른 그 외식계에서 유명하신 분한테 뭔가 교육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을 오퍼레이티라고 많이 운영을 하고요. 이런 수업은 통상 이제 뭐, 어, 이제 개별, 우리 매장에만 딱 색깔 있게 되어 있지 않은 커리큘럼일 거예요. 외식업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홀에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방에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통상 주방으로 예를 들면 위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죠. 어,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자를 쓰지 않으면, 위생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걸리게 되면. 근데 그 코로나 시점 돼서 마스크를 써라 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물론 지금은 권고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현재 지금 식품위생법에는 걸리는 거로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적인 교육을 받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오픈데이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도 한번 볼게요. 실제 외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대한 지장은 줄 수 있죠. 당연히 스케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줄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스케줄을 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단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에 대한 분류, 신입사원이 있을 수 있고 현직자인데 통상 이 신입사원은 아까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대부분 신입사원 기준으로 되게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캡틴이나 이제 어느 정도 매니저급 이상이신 이제 중간 관리자분들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게 사람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36912라고요. 통상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3년, 6년, 9년, 12년. 무슨 무슨 기간일까요?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한테 제가 뭐 원하시는 책이라도 한번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아, 역시 김시찬 저기 하부님, 네,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통상 그 외식 그 기업의 매뉴얼이 하나 있어요. 중간 관리자 이상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 온, 원. 원앤원이라고 하면 좀 쉽게 부르는데 원, 온, 원이라고 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밑에 직원들을 만나서 면접을 해서 면접 작성표를 써야 돼요.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요즘에 뭐 행동 심리학도 나오고 뭐 경제학도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인간은 힘든 것을 피해가려는 특성이 있고요. 3개월 정도 되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제 아니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3년째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3년째가.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알거든요. 운전도 많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양손으로 운전하다가도 한 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오른쪽 왼쪽 백밀러 보다가도 그냥 룸밀러만 보고 좌회전 운전을 하게 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원앤원이라고 많이 합니다. 외국에서 이제 매뉴얼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뉴얼을 보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얘기하다 보면 느낌이 오를 때가 있어요. 아, 얘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중간 관리자들이 또 되게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도 해 승진도 한번 했고 나한테 급여는 조금 올랐는데 나한테 해주는 보상만큼 일이 그만큼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 하루 9시간의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일이 주어지는 일들은 9시간을 할 수 있을 만큼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배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해야 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잘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거,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더 하기 힘든데 이 중간관리자한테는 또 다른 거에 대한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좀 희망을 심어줘야 되고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급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업무에 대한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업무에 이제 대부분 이제 회사 이제 한 1, 2년 근무하신 분들은 이제 회사를 알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계속 회사에 책임만 더해지고 나에 대한 권리는 어디 간 거냐? 책임이 더해지면 그만큼의 권리도 생겨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에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캐팅이나 트레이너한테는 맥주를 어떻게 하면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뭐 제 이력을 해가지고 서두에 보여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개인 장사를 좀 했었거든요. 한 5년 정도. 개인 장사를 했었는데 그 개인 장사를 하고 제가 베니버스라는 큰 외식업체에 들어갔죠. 가서 한 달 근무해보고 알았어요. 내가 왜 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매뉴얼이나 이런 이제 매니저 캡틴급이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밑에 있는 직원도 있고 위에 있는 직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숲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외식 매장을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조금 더 볼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배우게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 아까 과제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